제 머릿속에 불안이 항상 가득합니다.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랬던 불안함이 많아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더 크고 더 많고 타인과 자꾸 비교를 비교하게 되고. 하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다른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불안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제 머릿속에 불안이 항상 가득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너무 커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기도 하며 그냥 하지 말자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런 건 하지 말아요. 자, 본인 소개. 저 20살. 20살? 네. 대학생입니다. 전공은 어떻게 돼요? 저 미술학과에. 아, 미술학과. 미술은 언제부터 했어요? 저 입시에서 고1 때부터 했어요. 고1 때부터. 네. 미술하기 전에는 이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냥 성격이 좀 소심해서 약간 불안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은 우리 학생이 보기에 어디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요. 그냥 선천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이 있어서. 성격, 저도 좀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좀 소심했어요? 아니요, 완전 날라다녔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는데. 네.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저 가족들이랑 왔어요. 가족들? 네. 그러면 엄마 오른쪽에 계신 분, 네, 맞아요. 네, 아빠는요? 아빠. 아빠, 그냥 아빠 너무 동안이시네. 네,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딸이 공부 또 잘해서 또 미술해서 또 좋은 학교 가고.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못해요? 이렇게 사실은 말해야 되니까. 또 할 말은 다 하네요, 또? 네. 그래요? 네. 할 말은 하는데? 네. 좀 불안함이 많아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미래에 미술을 대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게 전공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미술을 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니까 좀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되면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난해서 막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네.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엄마? 네, 저희 엄마. 엄마가? 네. 그럼 우리 학생도 강연을 들었으니까 온 거예요? 네.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TV 같은 걸로. TV 같은 네, 거? 엄마가 또 말도 많이 해줘요. 저 엄청 좋아해서. 지금 많이 풀렸네요, 그쵸? 네. 그쵸? 네. 지금은 말이 풀리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면은. 맞아요. 이 유리구슬 같은 딸이 이 여리고 무언가 안에 무엇이 있는데 너무 이거 잘못하면 깨질 것도 같고 조심조심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은 말 안 하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어떤 작가님 작업실에서 작업을 좀 했어요. 미술 하시는 작가님.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다른 작가님의 문화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 관련한 일을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 언제 불안하냐면 작가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전 거의 가진 적이 없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불안하더라고요. 작가가 돼야지, 전시를 해야지, 작품을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제 마음이 불안한 걸 전 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전 불안한 집에서 자라봐서 불안한 감정을 조금 알아요. 그럼 그때는 애가 좀 굳어요, 이렇게. 좀 못 움직여요.
활동 범위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불안이 풀리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하면 오면 알아요, 이게. 이렇게 눈치 보고. 네. 근데 그게 언제 좋아지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배워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먹고 살 만한 그게 안 되면 난 내가 노동일을 해서든 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 불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작가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유명한 작가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돈벌이를 잘하려는 작가가 되려고도 하지 말자. 뭐가 더 좋냐면 우리 친구는 미술이나 그 무언가를 좋아해요? 어때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불안에 대해서. 그거를 이쪽으로 돌리면 내 작업에 대한 상상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작업에 대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향을 잘못 틀어져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간 것 같아요. 불안한 상상으로. 이 상상력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진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이 돈이 될지 안 될지 유명해질지 안 할지 이거는 몰라요. 지금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좀 유교걸. 유교걸? 지금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죠? 네. 지금 소리가 이렇게 네. 자, 알겠어요. 자,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요, 지금 우리 친구는. 자,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남자가 우리 친구랑 연애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명확한 스킨십을 원해요. 손을 잡고 싶고 뭐 키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언제 할 거냐고. 내가 이거 파스타 사줬는데 키스 언제 할 거냐고. 근데 솔직히 나 이런 거 자주 물어보기가 그런데 나 지금 저번에 고르곤졸라 피자도 사줬고 나 진짜 김밥 천국에서 라볶이도 사줬고 나 그리고 저기 니클로즈도 내가 사줬잖냐. 근데 나 언제 뽀뽀할 수 있냐. 그 시기라도 알 수 있냐. 아니 진짜 나 기다릴 수 있지만 시기는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별로예요. 좀 별로죠? 네. 근데 내가 이 남자가 되게 느낌이 좋아. 그러면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됐죠. 했죠? 했어! 걸렸어! 아니래요, 지금. 아니래요. 엄마 아니래요, 지금. 자, 근데 봐봐요. 작품하고 연애하고 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은 자꾸 여자의 마음이야. 나 이 사람하고 스킨십 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와야 돼. 저 남자에 대해서도 나도. 그러면 나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 손잡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나 키스도 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이 남자가 목적이 그거야. 그 시기는 알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고르곤졸라를 사줘야 되냐. 나 이렇게 많이 애쓰고 니네 집도 바래다 주고 나 이것도 너한테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언제 나랑 스킨십 할 거냐. 여러분 여성분들 그런 남자 만나본 적 있죠? 오늘 수녀회인가요? 여러분이 옛날에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 이 남자가 뭔가를 나한테 선물을 하고 뭘 밥을 사주고 친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너무 스킨십에 맞춰져 있어. 여자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게 느껴지면 좀 어때요? 네? 감사해요? 근데 그게 삶의 구조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술의 구조는 더 정확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친구는 미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작업을 통해서. 아, 좋은 작가가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내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내가 아트페어에서 내 작품이 자주 팔리기도 하고 내가 글로벌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 소망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되면 역설적으로 그 세계는 우리 친구를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더 좋으냐? 우리 친구 안에 상상력을 갖고 자기가 이 작품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안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마음도 추천드려요. 내가 미술로 못 먹고 살아요.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미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다른 일로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좋으니까 작업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강사님 저는 그만큼 미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미술을? 놔줘야 돼. 놔줘요. 흘러가게. 저 성악 전공했잖아요. 네. 제가 성악을 놔서 전 제 무대로 흘러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미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엄마 아빠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름 있는 학교에 학과에 들어갔는데도 미술을 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뭘 해도 돼. 산업 디자인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네가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는 걸 하기를 바래. 엄마는 아빠는 그거를 바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되려고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생 이름? 최주원이요. 최주원. 원. 네. 주자 원자가 한자 뭐예요? 주인 주자의 근원원. 그러면 근원의 주인이 되어라? 맞아요? 네.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철학관에서 지어줬어요. 철학관에서 아버지가 돈을 내시고 지으셨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엄청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이 뭡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아주 간단하고 중요하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소망이 뭐예요? 예를 들어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내 나이를 말할 수도 있고 내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 내 회사를 말할 수도 있고 누구네 엄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즘 뭘 소망하세요? 소망한다는 건 본다는 거거든요. 요즘 당신의 관심은 뭐예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요즘 당신은 어떤 일에 돈을 써요? 요즘 당신은 뭘 자주 봐요? 요즘 무슨 생각을 자주 해요? 그게 훨씬 실존적인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은 엄마 아빠의 소원, 소망.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인격체가 됐으니까 그러면 내 소망은 뭐지 요즘에? 난 뭘 원하지? 난 뭘 바라보고 뭐에 돈을 쓸 때 돈이 안 아깝지? 그게 그 사람인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공교육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건 교도소, 군대, 학교의 건물이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셨죠, 여러분? 지금 얼굴이 국민학교예요?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러면 국민학교에 가면은 그 사각으로 된 건물이 있고 앞에 연병장이 있죠? 그게 군대도 똑같고 교도소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참고 이걸 해. 근데 인간이 언제 제일 잘 참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때 인간은 숨을 제일 잘 참아요. 자기의 목적의식이 명확하게 있을 때. 근데 우리는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숨을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혀가지고 걸린 병이 공황장애죠. 그러니 이거 엄청 중요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예술은 더 그렇거든요. 예술은 너 누구야? 당신 누구예요? 당신의 상상력은 뭐예요? 당신은 뭘 소망해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를 죽이고 본인이 돼야 돼. 그리고 후세대는 그 사람을 훌륭한 작가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통. 보통 훌륭한 작가들 거의 또라이. 그러니 불안하다는 건 창조성이 있고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면으로 딱 돌리고 상상력을 돌리면 좋은 작가의 소질이 꽤나 많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좋은 울타리 안에서 이 불안감이 타야지 이게 난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면 카페트도 태워버리고 집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친구가 되게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인에게 메시지를 한번 합시다. 불안감을 느끼는 내가 나에게. 우리 저 카메라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해줘봐요. 본인이 본인에게. 안녕. 보통 애가 아니야. 보통 애가 아니야. 아, 소심하지 않아. 소심하지 않아. 안녕. 응, 한번 보고 좀 해줘요. 저기다 보고. 안녕. 응. 좋은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너무 좋고 힘들더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 안 불안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만큼만 한다. 내가 생각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뭐만큼만 한다고요? 그냥 나만큼만 하고 모질한 건 좀 받아준다. 인정하고 받아준다. 그러면 딱 나만큼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고 잘 보이고 싶고 감추고 싶으니까 뽕을 넣는 거야. 뽕. 머리에도 뽕 넣고 고데기로 말아가지고 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감정에 메이크업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성은 떨리고. 왜냐하면 호흡이 영혼이거든요. 라틴어에서는. 호흡이 떨린다는 건 마음이 떨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생각이 많고 진지하다 못해 심각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 강연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막 드는 거예요.
내 감정은 오늘 재밌게 할 에너지가 없는데 재밌게 해야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 제 고민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계속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인가? 그 숫자, 그게 나의 신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다 넓게 좀 전달하려고 내가 계속 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오늘도 이렇게 하고 그럼 머리가 막 열이 올라요. 그러면 찬물 샤워를 해요. 그러면 좀 여기서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약간 재밌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근데 지금은 어느 만큼은 좋아졌냐? 이거를 인정하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은 좋아졌어요. 나만큼만 해야지.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별 얘기 아니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대에는 취업, 30대 초반부터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는 결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언젠가 할지 모르는 결혼 때문에 삶의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없는데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날씨가 참 좋던데 뭔가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남성분 선생님 30 몇 살 되신 거예요? 34살입니다. 34살.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아직? 있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없어진 지는 얼마 됐어요, 여자친구가? 좀 오래됐어요. 한 3년? 2년, 3년? 3년. 되게 우리 남성분 호감적인 외모랑 느낌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리고 있어서. 그러면 눈을 가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봐봐요. 올려봐봐요. 밑에도 보게. 20대에는 막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돈은 미리 벌고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뭔가 아끼고 예, 되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던 거죠? 경제적 부분에서는 좀 독립적인 성향이라 그냥 저 혼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부모님이 조금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취업을 했어요? 어때요? 그렇게 막 노력해서. 취업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거의 저도 한 7, 8년 정도 일을 한 상태인데 미래에 이제 할 결혼을 이제 또 이제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제 뭔가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사실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냥 작은 차 사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4인 가족의 그 모습이 담긴 큰 차를.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없는데 4인 가족의 그 느낌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큰 차로 샀어요? 제가 작은 차를 사고 싶어도 이제 막 주변에서 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운명이다. 운명까지 갔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제 수준에서 좀 벗어나니까 좀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계약? 아니 그 차 종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소렌토 뭐 소렌토 시녀? 소땡토에. 왜 여자친구 없는지 알겠어요, 지금. 소땡토에서 좋은 친구고 견실한데 좀 소땡토는 좀 그런데. 그래, 좋아. 그것도 4인 가족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 낳는 것도 생각하니까 조금 좀 안전하고 튼튼한 차로 4인용으로 가자. 짐도 넉넉하게 싣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건 언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학생 때? 아니면은 취업 준비하면서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30대가 그러니까 취업을 한 이후부터가 되게 심해졌던 것 같아요. 취업하고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 큰 목표를 먼저 잡고 어찌 보면 제 삶이 거기에 다 끼워 맞춰지다 보니까 뭔가 직업적으로나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막 이런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더 크고 더 많고 그리고 타인과 자꾸 비교를 비교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막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김창옥 TV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더 발전하고 더 뭔가를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게 말하면 비전인데 다르게 말하면 어느 날 익숙해져 가지고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드니까 힘든데 또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또 저쪽에 가서 죄책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네가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너 그따구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하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다리가 아프다. 너무 기가 빠진다. 그러면서 난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할까? 그러니까 막 이게 그 갱년기의 특징인 것 같은데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 엄마들 그런 사람 있어요. 딸들한테. 엄마 친구처럼 생각해.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를 남기를 원하는 거야. 알지? 우리 딸?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엄마가 네 친구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새끼가 아주 그냥 엄마한테. 그러다가 또 제 강연 듣고 Are you okay? 그러니까 그게 막 제가 그렇게 돼요. 막 정신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그 얘기의 느낌이 딱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게 참 고마운 건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해결책은 뭐 어떻게 갑자기 해결책이 나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고맙고 이게 내 삶의 본질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우리 남성분이 이런 삶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해요.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뭔가 그 여자친구가 조금 자기야 그럼 오빠는 뭐 집 있어? 라고 할 때 내 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전세로 부모님 좀 도와주셔서 나 전세로 이 정도 집은 있어.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나 차도 외제차는 아니지만 나 소땡 또 나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또 뭐가 생길까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럼 또 막 아기 옷 사놓고 막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났는데 또 이게 막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계속 인생은 문제.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개의 문이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접근하면 사장만 되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이거가 있는데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이루어졌는데 뭐가 또 생겨요. 일도 생겨, 문제도 생겨, 뭐도 생겨, 막 계속 생겨.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요양원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러니까 계속 문제 해결하다 뒤져버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 40 넘으면 이제 더 지친단 말이에요. 진짜 급격히 지쳐요. 지금 근육에 돈 써야 돼요. 근육.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1차적인 거.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체력이 있어가지고 뭐 노동일 하려고 체력 있는 게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우리 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역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이 되면 우리는 뭔가 세외 계획을 세워요. 난 올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커머스, 나 다른 사업 할 건데 나 뭐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가 막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이 단어로 말할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는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해서 삶으로부터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세하려 보는 거예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줘서 내가 또 이런 직장을 들어왔네. 그때는 되게 그 직장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막 회사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이 새끼들 또라이들 너무 많습니다. 팀장 또라이 새끼, 고객사 또라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하려 보고 새로 받고 싶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진 거에 자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받은 것을 세어보고 내가 새로 얻고 싶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은 균형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결혼을 꿈꾸려고 할 때 좋은 거잖아요. 결혼하고 뭐 가족끼리 그런 모임도 좋아.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나를 세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자 이거죠. 이거는 완전히 인생 꿀팁이 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집에 가서 마스크 밖에다가 매직으로 기념으로 써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새로 받고 싶은 걸 생각해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 받고 새로운 것만 얻으려고 하면 그 새 것이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인간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삶을 씹지 않고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뱀하고 악어처럼 사는 거예요. 뱀하고 악어는 음식을 씹지 않거든요. 뱀은 통째로 삼켜버리고 악어는 크면 몇 번 찢어서 아니면 통째로 그냥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삶은 좀 씹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종교계에서는 소가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누가 고마운 걸 해줬지? 나는 얼마나 애썼지? 그것을 씹으면서 새로 원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성분이 지금 직장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생각해. 결혼은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죠? 나중 거기죠? 근데 나중 거기로 남성분이 결혼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 나중 거기는 다시 뭐가 돼요?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아, 진짜 너무 대성학원 같다, 진짜. 자, 여기는 시간과 공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죠. 장소는 지금, 여기예요. 시간대로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이거 끝나요.
그러면 이 콘서트 끝나고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나중 거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은 다시 뭐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속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삶을 토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몸은 이 원자와 전자의 회전, 양자역학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습관이에요. 자전과 공전 궤도가 있어요.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습관대로 살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익숙함 그리고 또는 길들여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삶을 도는 그 방식대로만 돌아야 우리는 여기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는 삶을 자꾸 토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삶을 또 토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씹는 맛이 없어. 그냥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 조금씩, 근데 그거를 전에 살아온 삶을 갑자기 터부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고치려면 일단 그 삶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그리고 조금씩만 바꾸는 거예요. 한 5%만. 지금 여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를 사는 거를 지금 한번 이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차라고 생각할게요. 커피나 녹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커피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커피만 마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커피면 커피는 이건 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는데 커피는 이렇게 여러분 마셔보면 알지만 쑥 들어가면 향이 호흡으로 함께 해서 쑥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그거를 그냥 만나고 있으면 돼요. 그게 향이든 혀의 느낌이든 요게 지금 여기에서 삶을 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미친놈. 뒤져라 씨.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를 통해 뭘 마신 거예요? 생각을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을 했으면 우리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마신 거예요? 고민을 마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커피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습관화된 게 꽤 많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보고 산책을 할 때는 뭐만 해보면 좋아요? 산책을 할 때는 걷기만 해보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한다고요, 이렇게.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전봇대에 쳐박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져 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생각은 어디로 토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똑똑하고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어디하고 계속 접속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한 시간이 오는 것을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누가 떠들어야 편안해.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놓든 아니면 텔레비를 틀어놓든 음악을 틀어놓든 그러니까 고요함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런 거 나중에 이거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는데 언젠가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요런 강연회 말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여러분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너무 심해서 30대 초반에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정신이 어디 가 있네. 근데 제 경우는 그게 왜 그랬냐면 어려서 지금 여기가 아버지가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쪽 땅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이. 근데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공간으로 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살지를 못하고 여기보다 또 더 괜찮은 곳, 여기보다 더 안전하고 괜찮은 곳으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토스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잖아요. 그럼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죽을 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건 뭐야? 나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야?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이 되게 심플한 질문을 했지만 사실 되게 심오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고 관계 맺어야 좋겠냐. 한 번에 이야기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1번 그 훈련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녹차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요? 맛있는 커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라. 그걸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걸 생각하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다 보면 호흡이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심오한 얘기거든요. 방금 저희가 한 얘기들. 네? 시간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들어보고 질문해보고 서로 대화해봐야 할 삶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대학으로 치면 전공 필수를 안 하고 교양 선택을 하다가 대학을 마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전공이 인생의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양 정도, 교양 선택 정도 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삶이라는 그 자기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서로 대화하고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3살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리사라는 직업을 꿈꾸며 지금까지 요리만 하고 달려왔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요리가 재밌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업무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30, 40대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마지막 말은 제가 꾸민 거 아닙니다. 어디 세요? 우리 23살 우리 여성분. 서울 사는 23살 이주은입니다. 이주은. 우리 주은 씨는 지금 그러면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장르가 어디예요? 양식 레스토랑. 양식? 네. 양식이라는 거는 뭐 파스타 이런 거? 네.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말할 수 없어요? 네, 뭔가 말하기 좀 다 아실 것 같아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김밥 천국? 아니에요. 양식. 거기도 양식 돈가스 파는데? 아니, 그 경양식 말고 양식. 경양식 말고. 프랜차이즈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뭐 죄진 거 있어요? 아니요. 아니, 없어요. 옮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럼 지금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 몇 년 됐어요?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직한 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다른 현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지금 제가 있는 데는 그냥 정말 단품 매장이거든요. 정말 그냥 파스타 이런 것만 파는. 근데 앞전에는 코스도 같이 하는 다른 현장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10시부터 10시까지 해요. 근데 중간에 2시간 브레이크 타임 때 쉬기는 하는데 보통 그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못 쉬어요. 그럼 뭐 쉬는 건 아니네요, 제대로? 왜냐하면 오후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방에 몇 분이 계세요? 몇 분 중에 지금 순위가 몇 번째예요? 제가 지금 2번째. 위로? 네. 몇 사람 있는데요?
지금은 5명 있는데 스케줄 근무 때문에 이렇게 어.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아. 5명은 거의 있던 적이 있고 한 4명에서 돌아가요. 그럼 4명 중에 두 번째 선배예요? 네. 거기가 이제 5개월 됐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거기 너무- 뭐 하는 데예요? 아니 5개월 됐는데 거기에서 넘버 2고 오케이 10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2시간 쉬는데 온전히 쉬진 못하고 힘들고 급여는 마음에 들어요? 네. 괜찮아요. 급여는 괜찮고 네. 근데 이거 힘들어서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좀 막 몸이 힘든 거는 재밌으니까 그냥 괜찮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피부가 좀 요리를 하기가 조금 힘든 피부여서 진짜 피부가 많이 연해가지고 습진 이런 게 진짜 잘 생겨서 저 요리를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자꾸 막 손 찢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깊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못 할 거냐 그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약간 고민이 된다. 앞으로의 약간 방향성이 조금, 그러니까 재밌는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약간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포기하고 다른 길로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을까? 좀 다른 거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생각해 둔 거 혹시 있어요? 만약에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끔 그냥 생각했던 거는 정말 그냥 흘러가다가 그 말 흘러간 거 말해줘 봐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거기 가면 알러지로 피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털 알러지하고 이런 거 엄청 있는데 강아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그래도 애견 미용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가볍게 그냥 생각했던 거고 사실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이 꿈을 놓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도 그렇고 다 이 계열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제 생에서 이거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서 쉽게 이 계열을 좀 포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해온 시간 때문에 계속 하지 마라. 혼자 네. 계속 그렇게 소리 낼 거예요? 근데 아니요. 아니, 듣고 있는 경청. 23살인데 꼬박꼬박 봐. 아니에요. 1번 네. 해왔던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하진 않기를 바란다. 2번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 보이는 건 하지 마라. 네. 여대에서 몇 년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질문을 이렇게 안 받고 카톡으로 학교 번호로 보내요. 그러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받고 괜찮은 질문만 스크린에 띄워요. 그러면 이제 몇십 개가 올라오면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골라서 하는데 이런 글이 딱 떴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여학생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좋아 보인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빠를 좋아하는 거라면 기다리십시오. 교수님,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대가를 지불하려니까 머뭇거려지는 것이 감정으로나 의지로나 있다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오빠가 군대에 간 거는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이 오빠를 내가 좋아했는지, 이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찬스입니다. 우리 여학생이 오빠를 좋아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지로나 감정으로나 지불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빠가 좋아 보였다면 우리 여학생은 의지로나 감정으로나 그 오빠를 기다리는 것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학생이 진짜 21살인데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오케바리. 그렇다면 오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군인에게 여러 말을 쓰는 것은 더 혼란스럽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얀 종이에 끝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지 좋아 보이는 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첨탑의 십자가에 달렸는데 매우 고독했는데 그 사나이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 얘기를 떠나서 매우 큰 얘기인데 왜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행복하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해서 바꾸고 싶은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고독했고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행복한 게 되려면 누가 나를 막 사랑해주고, 이거는 되게 1차적. 진짜 고급지고 괜찮은 멋진 사랑은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오칠을 하거든요. 온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옷은 어떻게 돼요? 잘못 닿으면? 옷이 올라요. 어제도 자다가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긁다가 깨요. 계속 몸에서 반응을 계속해요. 한지 3년째인데도. 옷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이 간지러움을 건너서 나에게 올 수 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면 돌아가라.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여기서 약 먹고 주사 맞기 시작하면 계속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네가 올라도 난 이걸 계속 해야 돼. 오를 거면 올라야 돼. 그래도 난 할 거야.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옷을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가렵지가 않을 줄 알았죠. 가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아요? 지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호랑이 뭐야?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옷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이 가렵고 새벽에 긁고 물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도 너 이걸 넘어와서 너 나에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주저하다가 그렇게로 각오하고 너 간지러워도 나는 이 강을 건널 거야 라고 했더니 제 몸에서 이제 옷이 오르지 않아요. 저 문신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각오를 했는데도 계속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약 계속 주사는 안 맞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저랑 같이 하다가 병원 가더라고요. 약 대신 조금만 더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너무 간지러울 때 먹으려고요. 옷하고 지금 우리 여성분이 얘기한 그 피부하고 너무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마치 그 요리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고. 그렇다면 그 강을 건너오라고. 그렇지만 제가 또 우리 여성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이거 못 건너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여성분의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소중하다. 그 강을 건너지 않는다고 해서 비겁한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패배자가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강을 건널 만큼의 나의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다, 이것뿐이지 내가 선택한 사랑이 그게 아니라고 왜 내가 소중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저 여자, 저 남자를 선택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극단적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혼자 뒤질 수 없으니까 쟤랑 같이 뒤져야 되겠다. 또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좀 더 사랑하는 게 나타나면 너무 좋긴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여성분은 어떻게 마음에서 딱 반응이 일어났어요? 약간 마음속으로 진짜 내가 요리를 사랑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든 느낌이에요. 일단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 경험을 뭐 5년, 10년 이렇게 아직 쌓은 것도 아니니까 그 벽을 깨기 위해 좀 더 해보고. 자, 이게 인격의 3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지식, 의지, 감정. 그래서 인격과 사랑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좋은 지식을 경험할 것. 왜냐하면 그 좋은 지식의 근거에서 사람이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의지는 뭐가 되냐? 숯불이 돼요. 감정은 불꽃 같아. 제가 약간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이. 의지는 좋은 숯이고 감정은 불꽃과 같아요. 내가 나 이걸 사랑한다, 나는 요리를 사랑해. 계속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아침에 막 출근하면서 막 요리 도라이야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맨날 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더 밑에 남는 거는 숯과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낸 그 시간들, 내가 진심으로 살아낸 내 그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사이드 까지 않고 내가 주방에서 정말 진실하게 요리 하나 하고 재료 하나 손질하고 설거지한 그 시간들이 쌓이는 게 있어. 그게 되게 숯 같거든요. 그리고 꼭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래서 그 추천 드렸잖아요. 해왔던 시간 때문에 미련을 갖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대가를 더 지불할 만한 의지나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필드에 나온 지 몇 년 됐죠? 3년? 3년. 오케이. 그러면 그때가 딱 연애에서 그런 때예요. 처음에 막 남자들이 막 오빠 힘들어 그럴 때 막 어머 힘들지 그러다가 3년 지나면 세상 다 힘든 거야 지금. 너만 힘든 건 아니야 지금. 그런 태도로 직장 생활하면 다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가 3년. 열정이 떨어지고 권태가 올 시기. 근데 이 권태가 지나고 성숙한 시간으로도 간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저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10년은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해봐도 돼요. 그때가 돼도 33. 충분해요. 지금 23이라고 그랬죠? 네. 그 10년 해도 33이에요. 10년 해도. 진심으로 10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결론 내립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해야 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해야 돼. 서글서글하게 한 거는 100년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회사 대표님이 이런 친구가 있구나 하고 반드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사장님도 매우 많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허송세월이 된 거냐? No. 진심으로 한 거는 자기의 모든 몸에 길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못 알아주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장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몸에 길 내는 거니까. 그리고 사장처럼 한 사람들만 보통 사장이 돼요. 그러니 이미 사장입니다. 이미 메인 셰프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딱 한 번 해온 그게 있으니까 33살까지만 하고, 그때 다시 김창옥 쇼에 온다면 제가 한갑이 넘었겠네요. 안타깝네요. 나이만 먹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